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6월 8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9시 3분 코스피가 8.8% 폭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8% 넘게 빠진 상태라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 이유부터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26% 폭락을 하면서 마이크론 13.25%, 암드 10.86%, 엔비디아 6.2%등 반도체주 전체가 무너졌죠. 그 이유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매출은 좋았지만 앞으로 AI 매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전망을 올리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겁니다. 이 충격이 오늘 아침 삼성전자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여기에 더해 최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팔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스페이스X 상장이 있습니다. 6월 12일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국내에서 진행한 청약이 1차는 1분, 2차는 2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의 큰 손들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팔고 현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47원까지 올라서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이 금리를 현재 0.75%에서 1%로 올릴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인 이 엔화를 싸게 빌려서 한국 주식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돈들이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한국 주식을 팔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는데 2014년 7월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코스피가 하루에 8%가 넘게 빠진 적도 있죠. 그 결정이 나는 날이 6월 15일에서 16일, 지금부터 일주일 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분할 매수 시점이라는 걸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 스페이스X, 반도체 쇼크, 전부 외부 요인이죠. 이 회사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 이 악재들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가 보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6월 12일, 일본 금리 결정은 15일에서 16일. 이 두 가지가 지나고 나면 지금 외국인을 강제로 팔게 만드는 압력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6월 10일 미국 물가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 우려가 거치면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가격에서 사고 얼마나 나눠 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기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010-3436-7531 이 번호로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삼성 보유, 아직 진입을 안 하셨고 오늘 오후 분할 매수 기준을 잡고 싶으신 분은 삼성 매수라고 문자 주시면 오후장 그 타이밍에 맞춰 제가 바로 대응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는데 지금 사는 게 맞나요?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악재들이 언제 끝나는지 날짜가 보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6월 12일, 미국 물가지수 6월 10일, 일본 금리 결정 6월 15일에서 16일. 이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면 지금 외국인을 팔게 만드는 압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악재의 끝이 보이는 구간에서 조금씩 담아가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빠진 가격에 담아두면 나중에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 회의실 구석이나 화장실에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계좌 보면서 한숨만 쉬었던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게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조차 없으니까 계좌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이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마다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결국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한 다음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436-7531 여기로 삼성 보유 또는 매수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명확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제가 아주 특별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방금 제가 2차 전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에 가려져서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을 때 지금 이 메이저 자금들이 조용히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하반기 핵심 주도주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주주님만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꼭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